제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전기 자동차 세계의 판도를 바꿀 순간을 준비하세요. 10월 10일 테슬라는 시작 가격이 2만 달러에 불과하고 주행 거리가 최대 400마일에 달한다는 소문과 함께 획기적인 새 모델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일론 머스크는 더 큰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급증하는 전기차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여러 혁신적인 모델이 테슬라의 라인업에 추가될 예정입니다. 이 새로운 차량이 자동차 산업을 어떻게 뒤흔들고 경쟁자들을 긴장하게 만들까요? 그리고 올해가 가기 전에 어떤 혁신적인 테슬라 모델이 잊지 못할 대비를 하게 될까요? 운전의 미래가 대대적으로 업그레이드 될 예정이에요. 테슬라의 새로운 전기차 모델 및 생산 계획. 테슬라는 최근 내년 1분기에 대한 야심찬 계획에 대한 흥미로운 새로운 세부 정보를 공유하며 전기 자동차 EV 시장에 큰 변화를 예고했습니다. 테슬라는 동일한 생산 라인에서 생산될 보다 합리적인 가격대의 다양한 EV 모델 출시를 준비하고 있으며 이는 지속 가능한 차량에 대한 증가하는 글로벌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라인업을 확장하는 중요한 발걸음이 될 것입니다. 가장 기대되는 출시 제품 중 하나는 올해 10월 10일에 공개될 것으로 예상되는 새로운 모델 2점입니다. 모델 2가 오랫동안 기다려온 프로젝트인 만큼 테슬라에게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이와 함께 테슬라는 기본 모델 2와 동일한 플랫폼을 기반으로 제작된 변형된 로봇택시 두 가지 버전으로 구성된 혁신적인 컨셉의 로봇택시도 선보일 예정입니다. 버시소 선보일. 이 차세대 디자인은 자율 차량 호출 옵션을 제공하여 도시교통의 혁명을 일으킬 수 있으며 미래의 이동성에 대한 생각을 바꿀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테슬라는 전기 트럭을 개발하여 제품군을 더욱 확장할 것을 암시했습니다. 합리적인 옵션을 포함한 이 새로운 모델은 내년 상반기에 생산을 시작할 것으로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차량은 차세대 플랫폼과 기존 테슬라 플랫폼을 결합하여 기존 모델과 함께 생산됩니다. 여러 차종의 공유 플랫폼을 사용하는 이 전략은 생산을 간소화하고 비용을 절감하여 더 많은 고객에게 합리적인 가격의 전기차 옵션을 제공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러나 이러한 새로운 출시를 둘러싼 소문에도 불구하고 내년에 여러 버전의 테슬라 모델을 구매할 수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모델 2가 내년 라인업의 스타가 될 것이며 더 저렴한 버전의 전기 트럭도 선보일 예정입니다. 또한 올해 말까지 테슬라는 4분기에 출시될 모델 Y 주니퍼라는 새로운 버전의 모델 Y를 공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테슬라의 생산 비용 절감 계획은 더 저렴한 가격표를 선보일 모델 Y 주니퍼에도 반영되어 있습니다. 더 작고 에너지 밀도가 높은 배터리 팩을 활용하여 테슬라는 이전 모델과 비슷한 주행 거리를 제공하면서도 훨씬 낮은 가격대를 목표로 합니다. 이러한 변화는 소비자가 전기차를 더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테슬라의 광범위한 전략의 일환이며 약 5%의 가격 인하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또한 차량의 부품 수를 줄이고 생산을 단순화할 수 있는 기가캐스팅과 같은 최첨단 기술을 사용하여 차량 효율성을 높이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테슬라가 향상된 기능과 더 저렴한 가격으로 새로운 모델 Y 주니퍼를 성공적으로 출시하면 내년에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자동차가 되어 모델 3점의 지배력에 도전할 수 있습니다. 멋있습니다. 모델 3은 시장에서 최고의 전기차 중 하나로 널리 알려져 있지만 더 작고 가볍고 효율적인 배터리 팩을 장착한 더 새로워진 버전은 판매를 크게 늘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게임 체인저는 더 저렴한 가격과 효율적인 배터리로 전기차의 대중화를 이끌 수 있는 모델 Y 주니퍼일 것입니다. 약 35,000달러의 가격표는 많은 소비자들에게 매력적인 옵션이 되어 전기차 시장의 성장을 촉진할 수 있을 것입니다. 테슬라의 계획은 의심할 여지 없이 흥미롭지만 미래 차량 모델에 대한 테슬라의 접근 방식과 야심찬 가격대로 인해 몇 가지 추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새로운 차량은 완전히 새로운 디자인일까요? 아니면은 기존 테슬라 모델에서 변형된 형태일까요? 그리고 2025점까지 획기적인 제품을 출시할 계획으로 테슬라가 전기차 환경을 어떻게 계속 재편할까요? 테슬라는 내년에 합리적인 가격의 차량부터 고성능 스포츠카, 자율주행 차량 호출 옵션에 이르기까지
전기 운송 수단의 한계를 뛰어넘을 모델을 포함한 6가지 주요 제품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출시 제품은 도로 운송의 혁신을 가져와 전기 자동차의 접근성, 효율성, 혁신성을 높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전형적인 테슬라 방식으로 회사는 현재 비즈니스 상태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미래에도 집중하고 있습니다. 믹스 아는 자리니다. 최근 분기의 결과도 분명 중요하지만 회사는 미래를 멀리 내다보며 획기적인 해가 될 수 있는 해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곧 출시될 모델 2와 테슬라의 다른 모델들의 지속적인 진화는 자동차 업계의 지각 변동을 암시합니다. 다음 중 어떤 제품이 업계에 진정한 혁신을 가져올 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앞으로 몇 년 동안 테슬라의 전략적 추진은 지속 가능하고 경제적인 운송수단의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의 길은 혁신적일 수밖에 없으니 계속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테슬라의 혁신적인 제품과 시장 혁신. 테슬라는 2015년 말까지 18륜 전기 트럭인 테슬라 세미의 생산을 시작할 예정이며 보급형 전기차 계획은 일시적으로 연기되었지만 2015년 상반기에는 이 모델들이 생산에 들어갈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또한 2017점에서 처음 선보인 고성능 전기 슈퍼카인 차세대 로드스터는 내년에 생산을 시작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앨런 머스크에 따르면 테슬라는 로드스터의 설계 작업을 대부분 완료했으며 내년 생산이 시작되기 전에 일부 업그레이드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테슬라는 또한 운전자 개입 없이 완전 자율주행이 가능한 완전 자율주행 버전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머스크는 이 기술이 내년에 적용되지 않는다면 매우 놀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씀입니다. 또한 완전 자율주행 차량인 로보택시도 10월에 출시될 예정이며 완전 자율주행 기술이 완전히 개선되면 완전 자율주행이 가능해집니다. 물론 테슬라 제품은 여러 주요 산업의 지각 변동을 일으킬 것입니다. 어떤 제품인지 짐작할 수 있으신가요? 트럭은 미국 내 화물의 약 70%를 운송하며 테슬라는 세미가 이 화물을 더 저렴한 비용으로 운송할 뿐만 아니라 자동 조종 기술이 트럭을 더 안전하고 운전하기 쉽게 만들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저렴한 전기 자동차는 전기 자동차가 너무 비싸다는 정확하지 않은 비판 중 하나를 불식시켜 소비자가 전기 자동차에 더 쉽게 접근할 수 있게 해줄 것입니다. 머스크는 로드스터가 모든 가솔린 스포츠카를 능가하고 심지어 자동차라는 용어를 재정의할 것이라고 말하면서 로드스터가 가솔린 자동차에 맞서 싸울 것이라고 말했지만 스포츠카에서 원하는 것과는 달리 단기간 비행이 가능할 것이라는 다소 황당한 주장도 했습니다. 로드스터와 관련하여 대부분의 엔지니어링을 완료했으며 아직 업그레이드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내년에 로드스터를 생산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니다. 머스크는 2분기 2024 실적 발표에서 투자자의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완전 자율주행차는 사람들의 이동 방식을 완전히 바꾸고 이전에는 출퇴근 시간에 일이나 여가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 있게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마찬가지로 택시 기사, 배달원, 트럭 기사 등 일부 운전 관련 직업이 사라질 것입니다. 운전자는 미국에서 가장 흔한 직업 중 하나이며 테슬라가 연구 중인 것은 그뿐만이 아닙니다. 테슬라와 함께 올해 말까지 비용 균형을 맞추기 위해 4,680건씩 양극 전지를 개선하고 다른 회사로 슈퍼차저 접근성을 확대하는 등 몇 가지 다른 프로젝트가 있으며 일부 자체 유발 지연 후 연내 더 많은 OEM을 포함할 계획이지만 위에서 언급한 신제품만큼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앨런은 이 모든 프로젝트가 성공하면 테슬라의 시가총액이 30조에서 40조 달러에 이를 수 있다고 예측했는데 이는 주로 인공지능, 즉 AGI와 FSD의 일부 기여 덕분입니다. 어제 그는 예측을 더 높여서 양성 AGI가 발명되면 시가총액이 50조에서 60조 달러에 이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앨런의 이력을 보면 이러한 성과가 기대만큼 실현되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세미와 로드스터 모두 2017년에 처음 발표되었고 2017년에 출시가 계획되었습니다. 세미는 지연되었고 첫 고객은 2017년 말에야 트럭을 받았습니다. 그 이후로 트럭을 접한 고객은 거의 없으며 양산은 아직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이제 내년에 시작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아직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25,000 모델은 오랫동안 테슬라의 계획의 일부였지만
최근 테슬라는 그 중요성을 경시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테슬라는 여전히 더 저렴한 전기 자동차를 생산할 계획이라고 주장하지만 이에 대한 새로운 세부 사항은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로드스터도 계속 연기되고 있습니다. 지난 2월, 머스크는 발표 후 7년 만인 올해 다시 출시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테슬라는 줄을 서기 위해 $50,000 또는 $150,000의 보증금을 내야 하기 때문에 그 돈을 테슬라 주식에 투자했다면 현재 $2,900,000의 가치가 있으며 내년에 출시되는 샤오미 수7 울트라 1548마력 차량을 꽤 많이 살 수 있는 금액이 될 것입니다. FSD는 내년 말까지 10년 동안 사용할 수 있다고 약속했습니다. 이 기능은 차량을 수년 동안 새로운 수익을 창출하는 로봇 택시로 사용할 수 있는 가치 있는 자산으로 바꿀 수 있다는 약속으로 소유주들에게 판매되었습니다. 되었습니다. 테슬라는 2016년 말 이후 생산된 모든 차량에 완전한 자율주행에 필요한 하드웨어가 있다고 주장하지만 회사는 이미 지불한 하드웨어에 대해 일부 소유자에게 $1,000를 청구하고 있습니다. 어시오더나 테슬라가 FSD 소프트웨어를 판매하기 시작한 처음에 소프트웨어를 구입한 차량 중 일부는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버전을 받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구형이어서 교체해야 합니다. 테슬라가 올바른 조치를 취하고 해당 차량 소유자가 향후 구매하는 모든 새 차량에 소프트웨어 라이선스를 이전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면 이 문제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테슬라가 고객이 구매한 소프트웨어가 실제로 배송될 때까지 환승을 허용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윤리적이며 합법적인 조치인지 묻는 질문에 머스크는 단순히 아니오라고 대답했습니다. FSD와 관련된 지연과 오해의 소지가 있는 광고의 전력이 있는 데다 특히 모델 3이 처음에 자율주행으로 사람을 운송할 수 있는 차량으로 설계되고 판매된 것을 고려하면 로봇 택시 제품이 제때 출시될 것이라고 믿기도 어렵습니다. 로보택시라는 용어가 처음 사용되었을 때는 별도의 제품이 아니라 테슬라의 일반 소비자 차량을 가리켰습니다. 이 말씀입니다. FSD가 적용된 차량을 구매한 사람들은 자신의 개인 차량을 로보택시로 사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구매했습니다. 따라서 별도의 제품이 출시되면 모델 3을 로보택시로 사용하겠다는 약속이 이행될지 의문이 제기되며 내년은 물론이고 당초 로보택시가 실현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테슬라의 배터리 혁신과 생산 인프라. 테슬라는 새로운 전기차를 위해 미국에서 가장 큰 배터리 공장을 어떻게 건설할 계획인가요? 텍사스에 있는 공장은 엄밀히 말하면 건설이 아니라 임대에 관한 것이며 테슬라는 1년의 공장을 임대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모든 것이 무엇을 위한 것인지 궁금해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모두 그 목적을 정확히 알고 있으며 이는 테슬라의 새로운 저렴한 전기차를 위해 매우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솔직히 이러한 공장이 없다면 이러한 저렴한 전기 자동차는 실현 불가능할지도 모릅니다. 이제 막대한 양의 배터리를 공급할 것으로 예상되는 테슬라 공장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새로운 공장은 현재 테슬라가 임대 중인 텍사스에 있는 수만 3천 평방피트 규모의 공장입니다. 이 건물은 철도를 이용하는 건물이기 때문에 테슬라는 실제로 이 건물의 철도를 이용해 상품을 운송할 수 있습니다. 이 건물은 텍사스의 RCR 테일러 물류 단지에 위치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에 대해 들어봤지만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완전히 알지 못합니다. 테슬라 공장 자체는 수천만 평방피트이므로 테슬라의 대규모 기가팩토리 외에 테슬라가 임대하는 공간은 100만 평방피트가 넘습니다. 테슬라는 텍사스주 카일, 텍사스주 후토, 텍사스주 테일러에서 이 공장에 대한 구인 광고를 냈는데 그중 카일과 후토의 공장이 가장 큰 규모입니다. 생산, 공급망, 품질 관리, 제조 기술자 등 솔직히 테슬라는 처음에는 4,680셀을 나중에는 소에서 생산한 7롱 2.0셀을 만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테슬라는 배터리 건조 코팅과 혼합 공정에서 몇 가지 문제에 직면해 있지만 소에서 7롱 2.0셀을 생산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 배터리는 500kW의 급속 충전 기능을 갖춘 최첨단 배터리로 테슬라는 소로부터 라이선스를 받아 생산할 예정입니다.
테슬라가 $5,000짜리 전기차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이런 종류의 움직임이 필요합니다. 이 배터리는 추운 날씨가 잦은 북미 시장에 이상적입니다. 영하 30도의 온도에서도 효율 손실이 약 5% 정도로 매우 적습니다. 이는 리튬 인산염 배터리가 극한의 추운 환경에서도 낮은 생산 비용으로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음을 나타냅니다. 테슬라는 저렴한 전기차를 만들면서도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테슬라는 또한 텍사스 공장에서 기계를 설치하고 운영하기 위해 소출신 직원을 고용할 것이며 이들은 테슬라 직원들에게 이 장비로 작업하는 방법을 교육할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이 공장에서 일하고 싶은 사람을 알고 있다면 테슬라의 운영에 중요한 발전이 될 것입니다. 테슬라는 자동차뿐만 아니라 에너지 저장용으로도 이 배터리를 사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재 테슬라의 사업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부분은 파워월과 메가팩과 같은 에너지 저장 솔루션입니다. 테슬라는 이곳에서 메가팩뿐만 아니라 대형 배터리 팩에 들어가는 배터리 셀도 생산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4680 셀과 소위 LFP3.0 셀의 조합은 테슬라 자동차의 미래입니다. 4680 셀이 테슬라의 미래가 아닐 수도 있지만 소의 리튬 인산염 배터리는 거의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포드도 LFP 배터리 생산에 투자하는 기업 대열에 합류하고 있습니다. 이 자동차 제조업체는 이러한 배터리 셀 제조를 위한 전용 시설을 건설했으며 미국에서 대규모 생산을 시작하는데 필요한 기술이 도착하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만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전기 자동차 제품을 늘리려는 포드의 계획의 핵심 부분이지만 정치적 논쟁을 불러 일으켰습니다. 미국의 주요 정당인 공화당과 민주당 모두 우려를 제기했으며 일부에서는 중국 기업이 이 기술 개발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이를 중국 침략으로 규정하기도 했습니다. 중국 기업의 참여를 둘러싼 수사가 우려스럽게 들릴 수 있지만 중국이 이러한 배터리 공장을 소유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신 포드와 테슬라는 LFP 배터리를 제조할 수 있는 권리를 위해 캐틀과 같은 중국 기업에 라이선스 비용을 지불할 것입니다. 이는 공장의 생산과 소유권이 미국 기업의 손에 남아있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일부 비평가들이 주장하는 침략과는 거리가 멉니다. 이러한 계약은 더 저렴하고 효율적인 배터리 옵션을 제공하므로 미국 소비자와 더 넓은 전기차 시장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것이 현실입니다. 테슬라에게 이 새로운 배터리 기술은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LFP 배터리를 사용함으로써 테슬라는 모델 3과 같은 모델의 더 작고 비용 효율적인 배터리 팩을 제공할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 50kW의 LFP 배터리를 사용하면 테슬라는 2회 충전으로 약 280마일, 심지어 300마일의 인상적인 주행 거리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이는 더 저렴한 전기차를 생산하면서도 더 크고 비싼 배터리 팩을 사용하는 현재 제품과 비슷한 주행 거리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한 개선입니다. 테슬라의 기존 4680 또는 2170 배터리, 심지어 파나소닉이나 LG화학 같은 다른 제조업체의 배터리와 비교할 때 LFP 배터리는 여러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생산 비용이 저렴할 뿐만 아니라 추운 기후에서 더 나은 성능을 발휘하고 더 빠르게 충전되며 수명이 더 깁니다. 이러한 장점은 특히 소비자가 전기 자동차의 경제성과 신뢰성을 모두 요구하는 경향이 커짐에 따라 테슬라와 광범위한 전기차 시장에서 LFP 배터리가 매력적인 선택이 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앞으로 테슬라는 합리적인 가격의 모델 E와 업데이트된 모델 Y 주니퍼와 같은 새로운 모델을 출시할 계획이며 이러한 새로운 차량은 경제성과 고성능을 결합하여 더 많은 소비자들이 전기차를 더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설계되었습니다. 이 모델들은 캐틀의 LFP 셀과 테슬라의 자체 4680 배터리를 포함한 최첨단 배터리 기술을 통합함으로써 전기차의 경제성과 주행 거리 문제를 정면으로 해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결국 전기 운송 수단의 광범위한 채택을 촉진하고 시장에서 테슬라의 영향력을 더욱 강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소비자 중심 모델 외에도 테슬라는 다른 분야에서도 진전을 이루고 있습니다. 상용 운송 부문의 판도를 바꿀 테슬라 세미와 고성능 전기차를 재정의할 차세대 로드스터는 개인용 차량뿐 아니라 산업 운송 및 에너지 솔루션에도
혁신을 일으키겠다는 회사의 야망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러한 발전은 테슬라가 전반적으로 첨단 기술과 우수한 성능을 제공함으로써 전기차 분야의 기대치를 재정의할 준비를 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테슬라가 기술과 생산 능력을 지속적으로 개선함에 따라 새로운 차량 라인업은 전기차 시장에서 가능한 것에 대한 새로운 기준을 제시할 것입니다. 이러한 혁신은 전기차를 더 저렴하고 효율적으로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할 뿐만 아니라 운송 및 에너지 저장의 지속 가능한 전기화 미래에 대한 테슬라의 광범위한 비전을 강화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 영상이 유익하고 재미있게 보셨기를 바랍니다. 보셨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저희 채널을 좋아요를 누르고 구독해주세요. 알림벨을 눌러 저의 흥미로운 소식을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의 피드백을 진심으로 소중히 여기며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곧 더 멋진 콘텐츠를 선보일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곧 다시 만나요.